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북한에서 5.1 정도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진앙지는 핵실험이 이뤄지곤 했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일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12시 정각부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 등 정부 외교안보 라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이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 예상하기 어려운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부터 국가안보실을 통해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선 주변국들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현재 우방국들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의 정상들과 긴급 전화 통화를 갖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네, 북한이 조금 뒤죠.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특별 중대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통일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진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조금 전 평양시 기준 12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반에 특별 중대 보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조선중앙TV를 통해 중대 보도를 중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대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이번 지진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과 다른 종류의 폭발이나 사고가 있을 가능성을 놓고 정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앞서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일부는 북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인원을 포함해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에선 오늘 오전 발생한 인공지진이 북한의 핵실험이 맞다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개발이나 핵무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전문가들도 북한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고려해 당분간 핵실험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뒤집고 북한이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실시했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정세도 크게 위축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한편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중국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일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약 215km 떨어진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도 지진이 감지됐는데요. 현재 우리 기업 관계자는 건물이 10초 간격을 두고 흔들렸으며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북한에서 오늘 오전에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합참을 비롯해 각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현재 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승철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과 관련해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합참을 비롯한 각군 수뇌부를 소집해 북한의 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왔다며 이에 따라 실제 핵실험 여부를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과 관련해 군 당국은 한미 감시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까지 풍계리 핵시설에서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는 등 핵실험 준비를 진행해온 데 대해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모두 3번의 핵실험을 감행해왔습니다. 1차 핵실험 당시 지진 규모는 3.6이었으며
3차 핵실험의 경우 폭발력이 6에서 7킬로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 쪽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범수 특파원, 이 북한 핵실험 소식에 미국도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전해주십시오. 네, 미국은 지금 밤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풍계리 핵시설 부근에서 폭발로 보이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백악관 안보라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실험 가능성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한반도 담당 실무자들이 모두 나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4차 핵실험까지 하겠다고 위협을 고조시킬 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주먹을 펴야 한다며 비핵화를 촉구해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육자 회담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님 나오 계십니다. 좀 이따가 이제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핵실험 가능성이 꽤 큰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특보 형식으로 나온 그 보도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의 징후하고 아주 유사를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지진파가 감지된 것이 지금 4에서 한 5 사이로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네. 통상적인 이제 핵실험 수준의 지진파가 지금 간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2013년은 관측됐죠? 지금 나오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한 6에서 한 7 정도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지진파가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지금 뭐 한 250km 떨어진 훈춘까지 지금 네.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감지됐다 그러면은 이게 인공 지진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과거에 북한의 핵실험 사례하고 유사한 그런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른 거지만은 네. 지금 그 흔적이 지금 지하가 아니고 지표면 지금 0m로도 일부 보도가 또 나오고 네, 있어요. 지금 모르고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만에 하나라도 혹여라도 뭐 핵시설과 관련되어진 뭐 사고의 개연성도 우리가 뭐 상당히 낮겠지만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반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도가 5.1. 예. 과거 핵실험 때도 비슷한 정도의 중간 정도 지금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3차례 핵실험과 비교했을 때 그 파동 정도가 지금 진파 정도가. 보통 그 규모가 핵실험 그 강도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진파에 가지고 조금의 차이지만은 실제 핵실험 네. 능력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지금 이 있거든요. 시각 중대 네.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저체 백사 2015년 12월 15일 저체조선의 첫 스스탄 시험을 진행할 때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데 이어 저체 105 2016년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수표하시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진행된 저체조선의 첫 스스탄 시험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된다. 네, 지금 북한 조선중앙TV의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나온 내용이 지금 공화국 성명인 것 나라 같습니다. 천만 군민이 조선노동당의 전투적 호소를 피끓은 심장으로 받아안고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의 과감히 떨쳐나 눈부신 기적과 미운으로 날과 나를 이으며 거대한 전진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반만년 민족 사이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나 천지를 진감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105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 수소탄 시험은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우리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옥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족의 기계를 떨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 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이 세상에 적대시라는 말이 생겨난 이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처럼 그토록 뿌리 깊고 포악무도하며 집요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침략 야욕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추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 자막까지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잔악한 날강도 무리가 바로 미국이다. 미제 침략군 핵항공모함 타격 집단과 핵 전략 비행대를 포함한 모든 핵 타격 수단들이 끊임없이 쓸어들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은 세계 최대의 열점 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적대 세력들을 규합하여 형형색색의 대조선 경제 제재와 모략적인 인권 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가로막고 제도 붕괴를 실현해 보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고 있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 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형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준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의 무리 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쟁취한 수소탄 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역사의 대장도 민족사적 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흉악한 핵전지 기도를 부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애호 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협의 천만년 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 억제력을 질양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병진 노선을 높이 지켜들고 나아가는 주체 조선은 무궁번영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1월 6일 평양.
네, 북한 조선중앙TV의 중대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소형화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공식 발표로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 또 그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실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수소탄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이 우리가 예상했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진척된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태까지 쭉 우리가 지켜봤을 때 북한이 지금 수소탄을 가지고 성공리에 실험할 만큼의 기술은 아직 안 왔다고 지금 우리가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예시들이 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북한의 과거 핵실험 방식으로 해두고 주장은 또 수소탄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핵실험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더 발달되어진, 보다 더 파괴력이 높은 수소 핵폭탄을 실험했다고 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김정은의 업적으로서 아주 크게 부각되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김정일이 어떤 핵실험 했던 것보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단계의 핵실험, 핵 능력을 북한이 보유했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수소폭탄 여부는 뭐 사실 여부를 좀 우리가 약간 유보를 해두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가지고 아마 이것도 역시 김정은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일단은 그 발표문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확실히 올해도 이게 북한 내의 모든 것이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 김정은의 어떤 우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지금 핵실험을 한 것이거든요. 일단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소형화 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소형화까지도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핵실험 단계를 봤을 때 플루토늄 이제 추출이 있습니다. 이건 핵 분열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맞던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 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핵무기라고 할 수 있는 플루토늄에 비해 가지고 아직은 뭐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죠. 파괴력도 높은 네.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플루토늄 말고 그거보다 좀 발달되어진 것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소형화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북한의 핵능력이 발달됐다 그러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통한 소형화 정도까지는 혹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소탄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북한이 안에 그걸 가지고 이 성공 단계까지 이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북한의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조선중앙TV가 발표했던 대로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또 소형화에 성공했다라는 주장이라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기술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이 정세를 봤을 경우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배경으로는 이제 김정은 시대에 자신의 네. 업적을 좀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예.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김연경 북한 전문 기자님 말씀 들어보죠. 네. 일단요, 북한에서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한 게요, 그 공화국 정부 성명, 말하자면 북한 정부 성명입니다. 지금 형식을 보면은, 김정은이 당을 대표해서 어떤 수소폭탄 실험을 할 명령을 하다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사인을 했다, 수표했다는 게 사인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원인은 미국의 핵 위협의 모든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자위적 조치다라고 지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정치적 고립,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에 맞서서 그리고 거기에 그 핵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핵실험을 했다고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지금 뭐 총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좀 관심을 가져볼 거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는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무기 및 기술 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기술 내용이 이전하지 들어가 있어요. 않겠다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 NPT 체제에서의 그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하나가 있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도 질량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이야기를 아까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의 목적은 어떤 미국과의 문제 해결, 그 북한이 작년부터
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들고 나오는 문제가 평화협정 체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어느 정도의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북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평화협정으로 곧바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 한참 그 레이스가 한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북한의 핵 문제를 주요 이슈로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시점이라든지 메시지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중요한 게 많은 있어요. 분들이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예. 있는데 뭐냐면은 내일 모레가 김정은 생일입니다. 그래서 1월 8일이요. 김정은 생일인데 여태까지 김정은 생일이 1월 8일이라는 거는 그 미국의 그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 예, 데니스 로드먼, 로드먼이 이제 그 가서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던 경험이 있어서 날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휴일로 지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태까지 행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북한 내부적인 논리로 보면은 군대가 그리고 어떤 군수공업에서 김정은의 생일에 바치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5월에 당대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당대회는 북한에서 1980년 6차 당대회가 열린 이래로 지금 36년인가요? 그렇게 되면 36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체제가 완전히 정상화된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고 또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군대에서 내놓는 성과라고 앞으로도 선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시기적 의미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이다. 이것이 적어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실험을 강행하게 된 하나의 시기적 배경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얘기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청와대 연결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익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12시 정각부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 등 정부 외교안보 라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부터 국가안보실을 통해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 예상하기 어려운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군 대비태세 강화 등 이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현재 우방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위해 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의 정상들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외교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관련 보도를 접한 즉시 윤병세 장관이 황종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관련 국장들과 즉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고요. 잠시 후인 1시부터는 임성남 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또 열립니다. 외교부는 이 중국 지진센터 측이 폭발로 추정된다고 밝힘에 따라서 이 북한이 진짜로 제4차 핵실험을 한 건지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핵실험 여부를 확인 중에 있고 관계기관은 일단 인공지진파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위치 역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근처인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위치는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핵실험인지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수소폭탄 실험인지 등을 파악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중국, 유엔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핵실험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외 공간의 근무 태세를 강화하고 제외국민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합참을 비롯한 각 군의 수뇌부를 소집해 현재 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승철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합참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소집돼 북한 핵시설과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왔다며 이에 따라 실제 수소탄 핵실험을 실행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과 관련해 군 당국은 한미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까지 풍계리 핵시설에서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는 등 핵실험 준비를 진행해온 데 대해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앞서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관련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정보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모두 3번의 핵실험을 감행해왔습니다. 1차 핵실험 당시 지진 규모는 3.7이었으며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땐 이번과 비슷한 규모 4.9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 쪽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소식에 미국도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박범수 특파원 전해주십시오. 네, 미국은 지금 밤이지만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등 적대 세력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적 조치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풍계리 핵시설 규모 부근에서 폭발로 보이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백악관 안보라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4차 핵실험 보고 가능성 여부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한반도 담당 실무자들이 모두 나와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4차 핵실험까지 하겠다고 위협을 고조시킬 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주먹을 펴야 한다며 비핵화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일본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지호 특파원 전해주십시오. 네, 도쿄입니다. 일본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외무상과 방위상 등 4인 강요가 모여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파를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발표대로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이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에 의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오후에 다시 있을 브리핑에서 스가 장관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브리핑할 걸로 보입니다. 또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꾸리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길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공지진으로 보이고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풍계리 인근에서 감행했던 과거 3차례의 핵실험 때 발생했던 지진 파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인공지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진의 경우 지진계에 기록되는 파형이 소폭의 흔들림으로 시작해 점차 진폭이 크지만 지진 폭발 실험에 의한 진동의 경우는 처음부터 진폭의 큰 물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파는 폭발로 생긴 인공지진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전조호였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 배경과 관련해서 내부적 배경으로는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이다라는 5월 5차 당대회도 있는 예, 거죠. 5차 당대회도 있고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대외적인 어떤 시점적 배경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한 일종의 정말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미국과 상대로 가지고 북한이 평소에 늘 주장해왔던 것처럼 핵 보유 국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일단 내용에서는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 기자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은 지금 이제 핵 보유 국가가 우리가 이제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5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5개 국가만이 수소 핵폭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인도 같은 경우는 핵 보유 국가지만 아직 수소 핵폭탄 능력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핵 보유국이면서 기존의 그 핵 보유국 중에서 상위 미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 기존의 핵 강대 국가들하고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핵 보유국 입장에서 뭐 논의하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작년에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그 평화 체제 또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작년뿐만 아니라 북한이 어떤 일관되어진 미국에 대한 요구 주장인데요. 뭐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이번에 아주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압박을 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국내적인 김정은의 어떤 그 업적이죠. 그 부분이 조금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북한이 주장해왔던 거 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오바마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기존의 어떤 제재 말고 추가적인 강한 제재하기에는 약간 현실적으로 정치 일정상 좀 어려운 부분도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이번 메시지는 대외적으로 봐가지고는 미국에게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의 반응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시점적으로 봤을 때 왜 이 시점에 했을까? 중국을 생각한다면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워딩 나오고 봐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중국입니다. 사실 이번에 뭐 북한이 아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좀 지난 사실 그 작년 10월달에 좀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좀 수립한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아마 중국의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렇다 그러면은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군사적인 능력이다라는 입장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는 미국은 그렇다 치고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상당히 예상할 수 없는 지금 후폭풍이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상했건데는 아마 올 상반기 당 대회 때까지는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좀 자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 아마 우리가 뭐 장거리 미사일이나 4차 핵실험 정도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주 충격적으로 지금 던졌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이 가장 당혹스럽고 그나마 조금씩 북중 관계가 좀 정상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북한의 발표 내용으로 봐서 완전히 무산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북한의 스스로 주장하는 이 핵실험에 의해 가지고 초래된 것입니다. 네. 자, 지난번 그 이제 모란봉 악단이 급거 귀국하면서도 뭔가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 중국과의 관계가 그런 이제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뭐 일부 보도에서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그 좀 사과하는 그 대표를 보냈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봐가지고는 이거는 뭐 북한은 그러니까 그 지난번 모란봉 악단 철수도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김정은에 대한 내용에 중국이 좀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걸 노하고 물어봐가지고는 지금 완전히 뭐 중국은 무시하고 북한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관철시켰다. 이러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장 지금 우리가 초미의 관심은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중국의 반응, 또 향후, 북중 관계인데, 지금 사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뭐, 조금 뒤에 저희가 이제 워싱턴이나 베이징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지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좀 예측하지 못했던 대외적으로 이 핵실험에 대해서 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지금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통일부 지금 또 이제 수소탄을 실험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통일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진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오늘 10시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체 기술에 의해 이번 실험을 성공했고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실험으로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위시한 적대 세력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의 수호차원이며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앞서와는 달리 중국과 미국에 통보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선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개발이나 핵무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전문가들도 중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당분간 핵실험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뒤집고 실시된 북한의 이 수소탄 기습 핵실험으로 올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정세도 크게 위축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현재 개성공단 인원을 포함해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일부는 북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발생한 이 핵실험으로 중국 접경 지역 주민들도 일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실험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약 215km 떨어진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도 지진이 감지됐는데요. 현지 우리 기업 관계자는 건물이 10초 간격으로 흔들렸으며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또 관계에서 큰 변화가 또 예상되는 쪽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문제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베이징의 고주용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주용 특파원, 중국의 공식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시사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해왔던 만큼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도 안보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곳 베이징 외교관에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놓고 그동안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일자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새해 초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조치도 더 줄이거나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 중국 신라망은 이번 핵실험은 TNT 22,000톤 폭발량과 맞먹는 규모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4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2차, 3차 핵실험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규모는 어땠는지, 또 이 핵실험을 했던 배경과 그 결과들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김현경 기자. 우선 이번에 이 핵실험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들로 봤을 때 네. 규모나 강도는 어느 정도라고 예측이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베이징 리포트에 나온 그 내용이 이제 좀 초기 정보라서 아직은 네, 정확하지 그렇죠. 않겠습니다만은 22,000 톤이라고 얘기를 해서 22킬로톤이라는 얘기겠죠. 네. 지금 뭐 아직까지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핵실험이 이제 2006년에 10월 9일에 있었고요. 2차 핵실험이 2009년 5월 25일, 그리고 3차 핵실험이 2013년 2월 12일, 그리고 요번에 2016년 1월 6일에 핵실험이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차 핵실험 당시의 규모가 약 1킬로톤 정도로 네. 추정이 됐었어요. 규모는 지진 그 규모가 3.9 정도 네. 됐었고요. 2차 핵실험이 규모가 4.5. 그 당시에 폭발력 추정 좀 이 오차가 좀 편차가 큽니다만은 2에서 6킬로톤 정도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한 10킬로톤 정도 규모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많게 보는 그 전문가들은 40킬로톤 규모까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3차 핵실험 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적게는 한 6에서 40 정도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10킬로톤 정도 규모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진 규모는
3차 핵실험 당시와 비슷합니다. 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낮게는 가장 낮게 측정된 곳이 한 4.2 정도였고요. 지금 높게는 한 5.2 정도까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4.9 정도로 잡았다고 했을 때 3차 핵실험이 4.9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진파 규모로는 비슷하다. 그런데 그 지진파 규모가 꼭 그 폭발의 위력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하신 게 1, 2, 3차 핵실험 당시의 그런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1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2006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북한이 2005년에 그 실험 6자 회담이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어떤 북미 관계의 개선과 어떤 향후 로드맵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9.19 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의 금융제재가 들어갑니다. 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그렇죠. 이제 마카오은행이었는데 그 북한과 거래하던 그 은행을 파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제재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사실 정상적인 금융제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하여 한 것이 2006년 핵실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당시에 사실은 북한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사실 그때 그 핵실험이 있고 나서 남북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부시 행정부 말기에 태도를 돌변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비밀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월에 협정을 맺게 돼가지고 어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핵 불능화와 관계 개선을 맞바꾸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한번 이제 그렇죠. 성공 사례가 성공을 생긴 했던 거네요.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2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것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2009년 5월 25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김정일의 건강 상황하고 그 권력 승계와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제 초기였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 중국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그 네. 경제 제재 이후에. 근데 또 중국이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2010년 당시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10년부터 2011년 김정일 사망 이전에 중국을 3번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네. 있었습니다. 어떤 국면 전환을 노렸던 경험이 2차례가 있었던 거고요. 3차 때는요? 3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월 12일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는 아마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이런 어떤 사실은 그야말로 패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회복이 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3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중국은 뭐 당연히 화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서 장성택의 모종의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그 해에 장성택이 처형이 되고 나서 북중 간을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북중 간의 관계는 아주 악화가 됐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작년 10월 당창건 그 기념일 70주년 기념일을 네. 계기로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그런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번에는 그런 네. 뒤집기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은 별로 없고요. 당분간은 상당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북한이 어느 정도 그거를 각오를 하고 진행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김연경 기자께서 지난 3차례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배경과 그걸 통해서 북한이 뭘 얻어왔던지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청와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봅니다. 조영익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12시 정각부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 등 정부 외교안보 라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실험 징후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1시 30분부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수소탄 실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부터 국가안보실을 통해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가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군 대비태세 강화 등 우리의 군사적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 위해 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의 정상들과 긴급 전화 통화를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합참을 비롯해서 각 군의 수뇌부를 소집해 현재 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승철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위기 조치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합참을 비롯한 각 군 수뇌부를 포함해 북한의 핵시설과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 당국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조금 전 짧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군은 대북 경계 및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현 상황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과 관련해 군 당국은 한미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까지 풍계리 핵시설에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는 등 핵실험 준비를 진행해온 데 대해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번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기에 앞서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관련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정보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모두 3번의 핵실험을 감행해왔습니다. 1차 핵실험 당시 지진 규모는 3.7이었으며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땐 이번과 비슷한 규모 4.9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이번 중대 발표를 보면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쪽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박범수 특파원, 네, 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보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깊은 밤이지만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에 강력히 반대해왔던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등 적대 세력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적 조치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풍계리 핵시설 부근에서 폭발로 보이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백악관 안보라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4차 핵실험 가능성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한반도 담당 실무자들이 모두 나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4차 핵실험까지 하겠다고 위협을 고조시킬 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은 수소탄 시험에 성공해 핵 보유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일본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이 일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로서도 관심인데요. 도쿄에서 전재호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예, 도쿄입니다. 일본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조금 전 일본의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 용인할 수 없다며 이번 실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실험을 핵실험이라고 언급했는데 북한의 발표대로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이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에 강력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우방에 전화회담을 요청했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에 의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 다시 있을 브리핑에서 스가 장관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브리핑할 걸로 보입니다. 또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꾸리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즉각적인 방사능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자위대를 발진시켜 대기 중 방사성 물질 관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내 관계기관과 미국 측이 긴밀히 연대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길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공지진으로 보이고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전종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이 핵실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우리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족의 기계를 떨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 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쟁취한 수소탄 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역사의 대장도 민족사적 사변으로 된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네, 지난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은 이 핵실험을 강행해서 사실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었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남광규 교수님, 지금 이제 당장을 보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미국 또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게 뻔해 보이는데요. 북한이 과연 노리는 게 뭘까요? 우선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한 3년 주기로 지금 핵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그 이후에 추가로 발달되어진 핵능력을 보유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한번 실험할 수 있는 시기는 되죠. 그러나 이제 여러 대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그 핵실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제 김정은의 지도력, 업적의 부각,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내적인 저는 이제 대내적인 요인이 우선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10년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후광으로 또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제 홀로서 독자석이 하는 본격적인 첫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첫 해에 지금 핵실험을 했다. 그 핵실험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방식이 아닌 발달되어진 방식을 통해 가지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김정은이 김정일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러한 핵 업적이라고 내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이 10년사에서 핵 얘기는 안 했지만은 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량 이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걸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다종이라고 하면 핵무기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북한의 3차까지 핵실험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 핵실험은 다른 종류의 핵실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어떤 업적 부각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제 김정은의 어떤 그런 우상화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업적을 지금 만듦으로써 그야말로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을 신격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지난 3차 핵실험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 폭풍은 상당히 가늠하기 어렵고 제가 봐서는 글쎄요 지금 김정은의 정권이 안정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핵심으로 말미암아서 김정은이 어떤 그 정권 여부고 사실은 제가 봐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올해가 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지금 국제 상황을 가지고 흔들어놨습니다. 지금 옛날 미국에 대한 뭐 아까 방송 내용 또 중앙 TV 내용은 북한이 늘 해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뭐 유엔을 통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지금 뭐 IS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대외적인 요인 또 국내 정치적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뭐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하겠죠.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3차 핵실험보다 더 큰 충격 또 중국 입장으로서는 어찌 보면 뒤통수를 맞았다. 3차 핵실험도 그렇거든요. 3차 핵실험 시기가 시진핑 체제가 바로 출범하기 직전에 바로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 시진핑 시작부터 북중 관계가 헝클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헝클어진 북중 관계를 지난 10월 11일 계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극복해 나간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중국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북경에서는 사실상 그 북중 간의 무역량이 좀 정상화되어져가는 그런 기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의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중 간의 문제가 향후 북한이 오늘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치러야 될 하나의 어떤 대가일 수 있는데 이 대가는 제가 봐가지고는 아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 기반까지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대형 사고를 북한이 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대내적인 요인 때문에 강행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은 큰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경 기자께서는? 네, 일단 김정일의 유언을 본인이 완수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정일이 어떤 유언을 했다라고 하는 미확인 보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후에도 여러 유훈들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거는요 2008년 9월 5일 담화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가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건강 이상으로 대외 활동을 못할 때였는데 10월 10일자로 그 담화를 보도를 합니다. 그거가 이제 김정일의 첫 시정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 담화를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과업은 일단 경제강국을 이루는 거다. 그 다음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다지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거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즘 이제 자력갱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핵 문제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고 통일 문제는 결국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문제를 통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내부의 그 권력 기반은 경제력 에서 경제 상황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 의도 또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로부터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핵실험과는 어떤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건지 정말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신빙성 여부는 좀 유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수소 핵실험까지 할 정도의 능력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핵폭탄은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그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기존의 핵실험은 실에서 이제 핵 분열입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분열시켜가지고 그 핵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이건 거꾸로 이제 그것을 융합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그 핵 폭발력이 기존의 핵 분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6배에서 많이 높게 되면 10배 정도까지 폭발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 이제 기존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폭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수소 핵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추가적인 급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소형화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소 핵폭탄 능력은 기존의 핵보유국 8개 국가 가운데 안전보장 이사의 국가 5개 국가만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같은 핵보유 국가라고 할지라도 1급 핵보유 국가들하고 동일한 지금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수소 핵폭탄이라 그렇다면 정말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것은 질적으로도 기존의 어떤 빅5 5개 국가, 상임사국 국가하고 지금 동일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사실 여부죠. 제가 봐가지고는 글쎄요, 기존에 핵실험을 하고 지금 수소폭탄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쪽에다 좀 더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북한은 발표에서는 성공했다. 그것도 소형화 성공했다 주장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가 나올 텐데 이 실험 내용이나 정황으로만 봐서는 수소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상황이 좀 있습니까? 최근의 상황이요. 우리 그 국군 화생방 그 방호사령부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서 지난 3일에 이제 종합 정보를 하나를 내놓은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르면은 북한이 어떤 핵융합 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수소폭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엄밀한 기술적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분열탄, 수소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의 분열탄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규모 자체도 확정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터진 것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핵실험이 됐느냐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거 세 차례의 실험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소형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수소탄이다. 성공했다는 얘기에 깜짝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두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주 파괴력이 큰 수소탄, 폭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의심되고 좀 더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이 초기 형태의 핵융합 무기 정도의 실험일 가능성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어떤 육자회담도 그렇고 어떤 핵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대화나 그런 국제 그 시스템도 없이 지금 독자적으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의도도 충분하고 두 번째는 북한은 핵무기의 우라늄인 원료인 우라늄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경제 기반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군수 경제고, 그리고 과학기술에서도 군수과학기술의 그 발전 수준은 상당히 높이 발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기술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과학자들이 따지는 수소폭탄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그렇지 않다면은 그 북한이 덜 위협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지금 계속 회의 중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글쎄요. 역시 이 부분은 워낙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도 지금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지진파 규모 정도, 그리고 좀 지나거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이나 또 플루토늄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방사선 그걸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소 핵폭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발표 내용 중에서 뭐 환경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검증되어질 수 없는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의도했을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 완성되어진 수소 핵폭탄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수소 핵폭탄 능력이 갖고 있는 그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뭐 기존의 어떤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금 뭐 수소 핵실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뭐냐면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같은 핵심이라 해도 왜 이번에 다른 걸 했을까라는 것이죠. 네. 다른 실험을 했을까.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기술 수준에 따라가지고 북한이 그 정도 됐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그만큼 발달되어졌다는 걸 보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경우는 역시 이제 김정은의 차별화죠. 예, 김정은이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김정은은 이제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로 완전한 보다 발달되어진
어떤 그런 선진 국가만 할 수 있는 이런 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거 하나만 갖고더라도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정은 일보다는 더 위대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야말로 영도자로 될 수 있는 유일 영도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췄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핵 수소 폭탄이지 아니면 기존의 핵실험인지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역시 이제 김정은의 독자적인 그 업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그것이 결국은 북한 내에 김정은의 유일 영도 지배 체제를 가지고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어떤 핵실험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김정은의 어떤 의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사실 밑에서의 자발적인 충성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이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그럼 수소폭탄이었느냐에 대해서 어떤 김정은의 업적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차별성이죠. 그 김정일과 차별하기 위한 그런 또 내부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부적인 것도 그렇지만 일단 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사실 북한을 무시하는 정책을 굉장히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이제 협상 카드로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 그 핵 분열 폭탄보다는 핵 융합 반응에 의한 그런 폭발력이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성자가 지속적으로 그 생성이 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2013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이 1월에 뜬금없이 무슨 보도를 했냐면은 수소, 붕소, 핵 융합에 의한 직접 발전 기술 이런 그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상온의 핵 융합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으로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플라즈마 집초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는 주목을 못 끌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그 이른바 수소폭탄의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증폭 핵 분열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수소폭탄 계열의 핵실험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북한으로서는 수소폭탄이라는 걸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내부 기반을 다지고 또 협상력을 높이는 그 이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일단 뭐 그렇게 좀 우리가 의도를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일단은 뭐 좀 내부적인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북한이 그런 의도가 지금 몇 개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못 개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제 정말 김정은의 더구나 내일 모레 김정은의 생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데서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외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은 지금 이제 북한이 핵으로서 국제사회를 가지고 겁박해가지고 협박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한계선을 이제 넘어선 것이 아닌가. 사실 지난 3차 핵실험이 그 고비였거든요. 여기서 정말 좀 그때로 좀 더 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의 북한의 핵실험이고 또 북한 스스로 그것이 아주 발달되어진 수소 핵 능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의도했던 거는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 했다고 해가지고 입장을 줬고 나가리는 마음모하고요. 문제는 중국은 정말 이제는 정말 북중 그저 우리가 2013년 3차 핵실험 나고 난 다음에 북중 관계가 좀 나빠졌죠. 우리는 상대로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북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나빠졌느냐 또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회의점이 있었습니다. 긴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이 4차 핵실험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말 북중 관계의 근본적인 관계가 재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 대내적 요인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투포 여기서 마치고 다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